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조선 기자재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이 주가 흐름들 굉장히 좋았었죠. 뭐 두 자릿수 급등한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자,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기승전 실적입니다. 자, 이 전에 지금 뭐 작년까지 조선사들 대부분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죠. 다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턴어라운드를 할 거예요. 작년까지 좀 이렇게 적자가 난 이유는 그 전에 물량이 없을 때 저가 수주한 배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적자가 난 부분이고요. 자, 올해부터는 이 수익성이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될 겁니다. 자, 작년에 수주한 배들도 괜찮아요. 근데 이 작년에 수주한 배들은 뭐 내년, 후년 2026년도까지 이렇게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도까지 수익성은 일단은 보장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작년에 LNG선 발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뭐 작년에 한 180척 이상 발주가 됐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작년이 너무 많이 발주가 돼서 작년보다는 훨씬 작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LNG선이 발주가 될 거예요. 지금 벌써 된 것만 하더라도 26척 정도가 발주가 됐고요. 지금 모잠비크 프로젝트에서 한 17척 정도를 발주할 것 같고요. 카타르 LNG선 2차 발주 쪽에서 한 42대 정도, 그 정도가 발주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뭐 인건비 오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LNG선 가격이 성가가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데요. 한 척당 뭐 2억 5,80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거는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의 그런 성과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LNG선 수주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거의 92%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LNG선을 수주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는 물량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들은 뭐 반영이 안 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LNG선을 한 척을 만들면 화물창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멤브레인 멤브레인 형태로 화물창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이 화물창에 대한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가의 5% 정도를 프랑스 GTT사에 지급을 해야 돼요. 만약에 3천억이면 뭐 거기에 대한 5%, 자, 뭐 150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를 GTT사에다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뭐 이 GTT사에서 뭐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 뭐 엔지니어링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끼워넣기 해서 막 그렇게 팔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이 LNG 화물창을 개발을 했어요. KC1이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요거는 결함이 좀 있어서 좀 안 됐고요. 지금 KC2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화물창 개발을 완료를 해서 배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시범 운행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잘 진행될 경우에는 그 5% 성가의 5% 떼주는 금액 이거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 부분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조선주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카드 6장을 보면 이런 종목들이죠. 자, 6장 카드 뒤집어 주시고요. 자, 뭐 다들 이렇게 좀 낯익은 그런 종목이죠. 자, 한국조선해양, 동성화인텍,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카본. 자, 이렇게 6종목인데 배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LNG 보냉제를 만드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자, 뭐 배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 좀 조정받는 그런 구간에서 잘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중에 뽑은 히든카드는 이 종목입니다. 자, 동성화인텍인데요. 자, 뭐 조선주들 다 좋습니다.
다들 조정받는 구간에서 노려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올라갔을 때, 급격하게 올랐을 때 쫓아가지는 마십시오. 뭐 어떤 종목이든 조정받는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동성화인텍은 올해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작년에 저 본행제 수주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 올해 하반기 매출로 인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 본행제 만드는 회사 중에 동성화인텍이 아니라 한국카본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카본의 경우는 이 실적이 좀 이익 부분들이 들쭉날쭉하지가 않고 조금 꾸준한 경향이 있고 안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카본을 더 좋아했는데요. 자, 지금은 동성화인텍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지난달이었죠. 4월달이었습니다. 한국카본 밀양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생산시설이 뭐 상당히 좀 소실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어떤 뉴스에 보게 되면 뭐 거의 3분의 1이 좀 소실됐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LNG 본행제 쪽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물량이 팍팍하게 돌아갑니다. 자, 한국카본도 지금 증설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국카본도 뭐 길게 본다라면 그렇게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이 한국카본에 좀 갔던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동성화인텍 쪽으로 좀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주주 제한 강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국카본의 2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뭐 이렇게 나선다라는 거는 안전관리 뭐 이런 쪽을 잘 못했다라는 그런 질책성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한국카본의 좀 화재로 인해서 반사이익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선사의 수주 증가는 이 동사의 실적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의 경우는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지금 쭉 바닥을 이렇게 다지면서 10,000원은 잘 안 깨고 있어요. 10,000원은 잘 안 깨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박스권으로 거래되고 있었죠. 자, 뭐 이번에는 전에 있었던 가격대, 작년 11월 가격대를 한번 돌파를 하기도 했지만 그때 좀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날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지면서 밀렸는데요. 차트만 본다라면 조금 매도 압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투자 주체를 보게 된다라면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여기서도 기관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 오늘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도 있고 기관 매수도 좀 있죠. 자, 이런 수급 상태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실적 부분들이 좋아진다라면 이 박스권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매수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매수가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라면 뭐 전고점 14,2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딱 그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13,5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13,5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